예, 11월 10일 금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상당히 좋았는데 주말 앞두고 오늘은 조금 약하죠. 자, 미국이 단기 조정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이 여전히 이제 마우스 컨트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중기 말고 단기로는 팔았는데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 약한 2차 전지 여전합니다. 로봇도 좀 빠졌는데 기준 또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타로 치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눈 돌리지 않은 게 좋으실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급변동 심했죠. 자, 미국은 9일 동안 오르다가 어제 처음으로 빠진 거고, 우리나라는 그때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워낙 크게 슈팅하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어제 제가 기준 잡아드렸던 코스피 2400, 코스닥은 반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뭐 800, 790 정도 보는데 큰 흐름 바뀐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국은 단기 조정을 들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그게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며칠 새에 미국이 조금 부담된다 말씀드리면서 반도체도 좀 팔아드린 거 있는데 내일 한번 주간 정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바닥 변들어 봐요. 뭐 지금 불안하시거나 또 뭐 밑에서 추가적으로 팔 때는 아니라 봅니다. 어제 미국은 고용을 볼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주식 올라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때쯤 돼서 이슈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파월에 연설이 조금 영향을 더 미쳤다 보시면 되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금리나 채권도 조금 컨트롤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파월의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히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금리 좀 가두려 만드는 것 같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골디락스를 바라는데 계속 파월은 같은 말이에요. 당분간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변화를 찾으면 되고, 어쨌든 미국이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4% 중반대 등락한다,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큰 흐름 바뀐 건 없습니다. 어제 미국장을 볼 때 조정 받았다지만 나스닥이나 빅테크도 약간 선별화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나 우리나라 꼭 봐야 되는 마이크론, AMD 같은 것들, AI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견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고, 하이닉스 관련 얘기도 있었죠.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미국과 우리나라도 9월, 10월 정말 힘들었던 장 이후에 양봉을 유지하고 반등을 모색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는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등락이 더 변동성이 큰 거고, 나스닥은 살짝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준은 여전히 코스피 2400 기준, 코스닥은 800 정도인데 한 790 봐도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 매도는 저는 이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는 큰 변화는 없어요. 10년물이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오후장에 더 밀려서 4.6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5, 원달러는 살짝 올랐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1315원이고요. 유가는 여전히 밑에 있어요. 76불. 자,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이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땡기는데, 뭐 나스닥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하이닉스가 상당히 내년에 대해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그 10조 원이나 쏟아붓겠다, 초강수 베팅을 하겠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전히 HBM 관련해서 AI 반도체 쪽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올해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 내년에 이제 반전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시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를 좀 사야 되는데 뭐 아직은 안 보고 있어요.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좀 팔아놓고 진규 포션 가지고 계신 분들 현금 가지고 계시고, 하이닉스는 빠지면서 할게요. 어쨌든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소부장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저희가 32,800원인가 팔았죠. 이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데 지금 막 따라잡고 싶으시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소부장은 제가 어제 파도도 말씀드렸지만 딴 거 보시지 말고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 HPSP, 한미반도체까지만 보세요. 이호도 살짝 끼워주는데, 자, 지금 재매수하는 단기 타이밍, 이거는 오히려 빠지면 사거나 혹시나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진짜 돈 여기서 왔다 갔다 변동 심한 데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 갈 수도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단기 조정입니다. 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할 거 없이 변동성 있는 장세니까 오히려 신고가 만약 간다고 하면 안착되는 모습 보면 돼요. 뭐 예전에 제가 뭐 그 뭐죠, 만원 초반에 금양 같은 거 보고 사듯이 정말 갈 것 같으면 살 게 분명히 줍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때 중기로 보는 분은 홀딩 하셔도 돼요. 하지만 단기 매도했고 우리 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현금 들고 있는 것들은 사지 마시고 좀 더 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처럼 여전히 제일 강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파도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자, 로봇도 오늘 사실 좀 빠지고 등락이 있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괜찮죠. 기준 보는 것도 오늘도 플러스 나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제가 살짝 말씀 잘못 드린 게 12월 초에 보유해서 물량이 있습니다. 요번도 11월 초 보유해서 물량 끊고 올라가는 건데 아직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급할 거 없고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슈팅할 수 있는 그 빌더 과정이라 봐요. 그 뒤에 따라가는 유진 로봇 이번에도 사실 좀 빠져있고 어제 좀 더 샀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레인보우는 사실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공매도 관련해서 2차 전지도 급변동 있는 상태인데 조정을 좀 더 받았다 보시고 여전히 뭐 갭 가두리 안에 그 정도 조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렌시스는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이 좀 커요. 요거는 사실 기준선이 좀 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원래 밑으로 빠지면 비중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 큰 돈 빠진 게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기준 보는 딴 종목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매매하시는 분은 좀 팔았다가 다시 이 정도 올라가면 사도 되고요. 안 그러면 비중 적으신 분은 조금 더 보셔도 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소형주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어요. 자, 2차 전지는 오늘도 약합니다. 여전히 제가 봤을 때 하단에서 등락하는 과정이고 외국인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쇼커버링이 그때 급등할 때 많이 안 들어왔다 그러죠. 지금 보시면은 2, 3일 지나서 이제 수급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주는 분명히 좀 줄었어요. 하지만 쇼커버링은 개인들보다 그 외국인들보다 개인들을 기대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 때문에 지금 변동이 더 심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들어온다고 저는 봐요. 외국인 쇼커버가 어차피 내년까지 공매도 금지다 보니까 올랐을 때 아니라 빠져서 쇼커버하는 게 걔들도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하지만 또 급하게 또 들어간 개인들은 또 물려서 또 만족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 싸움판인데 외국인들은 절대 쉽게 안 줘요. 마음 급하게 잡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체에서 우리 공매도 관련 문제를 오늘도 메릴린치 뉴스 나오고 그랬던데 그런 부분은 내일 주간 정리 다 말씀드릴게요. 외국 이탈되는 거 아니라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주된 종목 중에서 포스코 DX 얘가 또 흐름이 오늘도 괜찮죠. 딴 것들 다 안 좋은데 혼자 좋은데 작지만 어쨌든 이 외국인의 수급 귀한 수급 보세요. 계속 들어오죠. 이런 것도 있을 때 개인들이 또 붙습니다. 슈팅은 개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에코프로 자체는 어제 오늘 살짝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절대 쉽게 주진 않는데 이런 흐름 자체를 계속 미묘하게 봐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90만원, 100만원대까지 단기 변동성 만들 거라 보기 때문에 뭐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 단기 변동성 보는 분들은 관망하시면 돼요. 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바이든이 그 자동차 노조가 와서 또 지지 연설했습니다. 뭐 민주당 좌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 미국의 지금 자동차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임금을 25% 올렸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노조가 없는 데가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미국 법인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조 만들게 되면 또 부담이 되죠. 그런 면 때문에 테슬라가 좀 하락한 것도 있고 HSBC라고 홍콩 상어연행이 있어요. 얘들이 보고서를 머스크를 CEO 리스크를 되게 안 좋게 보면서 이것저것 막 괜히 미래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차부터 많이 팔아서 매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주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근래 만들었던 빅테크 내에서 순서가 좀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추세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당장에 좀 흐름이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또 2차 전지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또 길게 봤을 때 뭐 중국 전기차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절대 바이든이 좌시하지 않겠다 뭐 그런 면을 하면서 큰 흐름상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는 계속 등락했을 거예요. 2차 전지는요. 자, 바이오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근래 들어서 제가 캐치업 많이 좀 해드리고 있고 SK 바이오팜이 근래 들어서 보고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향후적으로 좋게 얘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적자거든요, 얘들이. SK 바이오팜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상장할 때 제가 하셨던 분들 다 공모해서 초기 때 많이 먹고 초기에 다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작년 말부터 외국인들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8만원대 중반이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년에 한 12만원 보거든요. 한 40, 50%. 요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은 보셔도 되는 거고 단기로 제가 알테오젠 보고 있잖아요.
제가 절반 정도 팔았습니다. 74,500원을 팔고 갑자기 양아치 무빙 나와서 등락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반등 주면 저는 팔 겁니다. 팔 건데 이 무빙 자체가 사실 너무 좀 그래요.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10백원은 만들어 갈 겁니다. 10백원은 제가 발굴을 할 거라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보는데 어쨌든 요거 빼고 대형주들 길게 그거 빼고 단기로는 요번에 좀 팔 거는 얘기를 드릴게요. 딴 것도 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오늘 또 단타들 되게 심하죠. 예전에 제가 메인 섹터, 메인 테마를 찾고 있는 과정인데 질문들은 몇 개 하셨어요. 어제 또 빈대 테마, 오늘 빈대 테마, 코인주들, 게임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엄청 등락 심하고 막판에 막 밀리고 오를 거예요. 잠깐 재미삼아 보여드리면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더스약 같은 게 오늘 막 올라가죠. 경농 올랐다 다 빠졌습니다. 20% 넘게 올랐다 지금 다 빠졌어요. 경남지약 이게 다 빈대 관련주입니다. 빈대 요새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테마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단타 막 엄청 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 코인이 사실 조금 분위기 좋다 보니까 관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다 코인으로 보셔도 돼요. 미믹스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 들어갔다가 1, 2% 목으로 들어갔다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얘기 드린 거고 이렇게 개인 단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회전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메인으로 못 만들어요. 단타는 올라갈 때 슈팅만 쓰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메인으로 큰 돈들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그냥 자제하시고 그냥 보세요. 자, 그 외에 제가 에스테틱 관련 클래시스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관종 보고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차라리 피부 미용 에스테틱 좋다 그랬잖아요. 실제 괜찮고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라가고 하면서 요에서부터는 조금씩 팔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서 조금씩 팔고 뭐 중기로 키울 수도 있지만 단기들은 단타가 많기 때문에 비중은 단기 비중 억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AI 진단팀은 3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닛이 기본이고 올라가면 파시는 겁니다. 자, 전력 중에서 HD 1현대 일렉 다 똑같은 얘기고요. 효성 일렉도 마찬가지고 효성 중공업이구나. 자, 방산주가 LIG 넥손 신고가 났어요. 물론 저희가 매매하지는 않지만 계속 봤던 종목인데 혹시나 보셨던 종목은 똑같습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있는데 얘들 기준으로 보시면서 단기와 중기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기 때문에 뭐 내일이 어떠실지 좀 모르겠지만 큰 흐름 바뀐 건 없어요. 11월달 양봉 만드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메인 수급이나 메인 테마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봅니다. 로봇도 괜찮게 봐요. 자, 그리고 내일이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가족들 좀 챙겨주시고 내일 아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개인분들이 변동성 때문에 너무 또 심리가 흔들려요. 9월 10월 지나서 좀 괜찮아질렸는데 정책적으로 넣으면서 또 공매도 관련 외국인 걱정을 또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내일 한번 정리 드릴 테니까 그거 내일 좀 들어주시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